최근 유니티 매우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1년 말 거의 200달러에 근접했던 주가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90% 넘게 감소했어요. 현재에 이르러서는 나날이 신저가를 경신하는 수준이 되었죠. 이와 같은 주가 퍼포먼스의 가장 큰 원인은 이 기업의 부진한 실적에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계속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특히 올해 1분기에는 매출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안 좋은 성과를 냈어요. 실제로 유니티는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기업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수익화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유니티 이대로 정령 가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더 잃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 것인지, 반등의 타이밍을 기다려도 좋을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을 바이더딥의 기회로 삼아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투자에 나서야 할지, 유니티의 현황 분석을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 수입 짐재 에디터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유니티가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느냐일 겁니다. 업황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것인지, 거시경제가 문제인 것인지, 경쟁사가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서 사세가 위축된 것인지, 문제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 해결 방안도 달라질 테니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유니티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극복이 쉽지 않은 축에 속합니다. 지금의 주가 부진은 유니티 기업이 서비스하는 게임 엔진의 근본적인 특성과 장기간 이어진 경영 실패,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벌어진 결과이거든요. 쉽게 말해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게임 엔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제품이며 유니티 게임 엔진의 특성이 다른 엔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게임 엔진이란 주로 비디오 게임 개발을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말합니다. 게임에서의 그래픽 처리, 물리법칙, 시뮬레이션, 사운드 관리, 입력 처리 등 작업을 위한 툴셋이죠. 게임을 개발하려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임 엔진을 사용하면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처리나 물리 엔진 등을 하나하나 다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대신 창의적인 게임 디자인과 콘텐츠 제작 부분에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임 엔진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유명한 플랫폼으로는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고도 엔진, 크라이 엔진 등 다양한 게임 엔진이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유니티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편의성입니다. 유니티는 모바일, 콘솔, PC, 웹 등 다양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플러그인도 다양하게 지원하고요. 또 여러 에셋 스토어와 커뮤니티를 지원해서 개발자 간 교류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최적화된 UI 덕분에 개발자가 직관적으로 내부 에셋의 위치를 바꾸거나 에셋을 임포트하는 등 작업을 편안하게 수행할 수도 있죠. 이는 유니티가 그 시작부터 구조적으로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리플 A급 게임을 제작하는 대형 게임 기업들을 위한 거대 엔진이 아니라요. 일례로 당시 언리얼 엔진 등은 사용하는 포맷도 아예 다르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고유한 플러그인을 요구하는 등 기업이 아니고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유니티는 일명 WYSIWY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이런 방식의 직관적인 툴을 제공했어요. 요구사항도 되게 낮아서 저사양 PC에서도 유니티를 통해 게임을 개발하기 쉬웠고요. 1인 혹은 소규모 집단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인디 개발자들이 유니티로 몰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인디게임 시장은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디게임 산업은 기본적으로 흥행 실패가 기본값인 그런 곳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스타즈밸리나 언더테일처럼 전설적인 그런 인디게임의 사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사례들의 이름 앞에 전설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매년 인디게임은 1만 개도 넘게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은 제대로 된 수익 창출은 꿈에도 못 꾸고요. 손익분기를 넘기는 게임은 그보다도 더 적죠. 성공했다라는 수식어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는 기업은 매년 한 줌도 채 되지 않습니다. VG 인사이트가 2020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요, 인디게임의 50%는 $4,000 미만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사실상 게임의 개발비도 제대로 못 건지는 수준인 거죠. 이런 인디게임의 개발자들이 자사 게임 엔진을 사용한다고 해서 높은 비용을 청구한다? 이거는 매출을 올리기는커녕 고객들을 다 내쫓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초기에 유니티는 개발자들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을요. 그리고 무료 버전의 게임 엔진을 이용하는 개발자들은 그 어떤 로열티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유니티 엔진을 활용해 게임을 개발 및 배포할 수 있었어요. 대신 유니티도 바보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낼 방법을 마련을 해놔야겠죠. 개발자들은 해당 게임이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기 시작하면은 유니티 측에 $15,000를 지불해야 했는데요. 이마저도 한 번 지불하면은 영구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형태여서 추가 비용의 발생이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니티의 사업 모델은
인디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예산으로 게임을 제작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공짜만큼 매력적인 옵션은 없었으니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유니티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 모델이었다는 점입니다. 스팀 DB를 살펴보게 되면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의 개수가 다른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위인 언리얼 엔진과 비교해도 거의 3배가 넘게 차이 나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게임들이 실제로 창출한 그 매출을 보게 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정작 게임의 흥행 수익은 유니티가 언리얼 엔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참고로 기타 엔진의 매출이 높은 이유는 닌텐도와 같이 AAA급 게임을 개발하는 많은 대형 게임 제작사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디게임 업계는 태생부터가 현금 흐름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산업입니다. 인디게임 제작자들을 고객으로 삼으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잘 설계되어 있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유니티 또한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유니티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독 경제의 도입이 있었습니다. 원래 일시불 결제로 영구 라이선스를 부여하던 것에서 월 구독료를 받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사스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죠.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인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10만 달러 이상 매출이 날 경우 1만 5천 달러를 낸다, 이 단순 명료한 요금제에서 구독제로 바뀐 것만 해도 이미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어요. 당시에도 이미 사스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표준이 된 상황이기도 했고, 또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유니티를 대체할 만한 그런 게임 엔진이 딱히 없었거든요. 매출이 10만 달러를 넘어가지 않으면 또 여전히 무료로 엔진을 이용할 수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런 정책 변경 덕분에 유니티는 꾸준한 매출 증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티가 사스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한 시점은 2016년이었는데요. 그 이후 유니티는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1.36%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을 정도였죠. 심지어 매출 총이익률도 60에서 70%대를 유지했고요. 이 정도 성장에 또 이 정도 마진이면 틀림없이 수익성도 좋았어야 할 것만 같죠.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니티는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늘려만 갔어요.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 이상으로 R&D 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실적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자 유니티는 어떻게든 수익성을 끌어올리려고 다소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경영 실패가 유니티에게는 직격탄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니티의 경영 실패에 대해 논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인물 존 리키텔로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리키텔로는 2014년 유니티의 CEO로 취임한 인물입니다. 유니티에 오기 전까지는 EA의 CEO로 있었던 인물이죠. 경영자로서의 리키텔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익화에 천착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소액결제 시장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EA의 CEO로 재직한 당시 리키텔로는 피파의 얼티메이트 팀 모드를 도입했는데요. EA는 이 카드팩 시스템으로 2011년에는 1억 달러, 2015년에는 8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올렸습니다. 2021년에는 이 시스템만으로 무려 16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냈죠. 이는 전체 연간 매출의 30%에 달하는 수준이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이 가챠 시스템은 EA의 주요한 매출처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수익화에 진심인 CEO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결국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제일 큰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B2C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꼭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돈만 밝히는 기업이다 라는 이미지로 낙인 찍힐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리키텔로가 재직 중이던 EA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리키텔로의 활약 덕분에 EA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수익 구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대신 동시에 엄청난 악명도 얻었습니다. 카드팩 가챠 시스템의 사행성 논란은 물론이고요. 또 리키텔로의 재장전 1회당 1달러 발언은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오늘날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문구가 되었죠. 리키텔로는 2011년에 플레이어가 배틀필드를 6시간째 플레이하고 있다면 탄창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재장전 1회당 1달러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에 몰입하게 되면 소액 결제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매우 낮아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이었는데요. 리키텔로가 수익화에 얼마나 진심인 인물인지 잘 나타내준 발언이 되면서 당시에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리키텔로 입장에서는 수익화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며 EA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리키텔로가 얼마나 수익화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매스 이펙트 3입니다. 2012년에 출시된 이 게임은 당시 게임의 번들 가격이 59.99달러였는데요. 모든 DLC를 다 구매하려면 870달러를 써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게임의 출시와 함께 나온 DLC인 From Ashes는 정말 많은 상술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누가 봐도 게임 본품에 함께 포함되어야 했을 콘텐츠가 별도로 별매로 출시가 되었었거든요. 이런 논란으로 인해 EA는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리스트가 선정한 2012년 미국 최악의 기업에 선정되었었는데요. 결승에서 무려 2008년 경제위기의 원흉이 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치고 얻어낸 타이틀이었습니다. 수익화에 집착하는 리키텔로의 그 행보가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는지 그 정도가 짐작이 되시죠. 이랬던 리키텔로가 2014년 유니티의 CEO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유니티에 와서 리키텔로가 한 일은 EA에 있었을 때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수익, 또 수익에 집중한 것이죠. 앞서 2016년에 유니티가 기존의 영구 라이선스 판매 방식에서 사스 방식의 구독 요금제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역시 리키텔로의 임기 중 있었던 결정입니다. 이처럼 리키텔로는 기업의 수익화에 정말 진심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티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어요.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리키텔로를 비롯한 유니티의 이사진은 상황을 뒤집기 위한 한 가지 묘수를 내놓게 되는데요. 그들이 묘수라고 생각했던 이 정책, 결과적으로 유니티가 범한 최악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2023년 출시한 다운로드 건수당 요금 징수라는 업계 초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것입니다. 유니티의 발표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니티 엔진은 두 개의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티 에디터와 유니티 런타임이죠. 이 중 유니티 런타임은 실제 플레이어의 기기에서 유니티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는 코드이고 매달 수십억 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요건에 해당하는 게임이 엔드 유저에게 의해 다운로드 될 때마다 부과되는 새로운 유니티 런타임 요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유니티가 이렇게 말한 이 요금, 런타임 요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될 예정이었는지도 한번 더 살펴볼게요. 먼저 런타임 요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최소 20만 건 이상의 설치 및 2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게임이었습니다. 프로 및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발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의 경우 매달 게임 신규 설치 건수에 대해서 0.01달러에서 0.2달러의 요금이 부과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장 소규모 플랫폼인 유니티 퍼스널 및 유니티 플러스 사용자에게 최대 요금인 건당 0.2달러의 요금이 부과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운로드 건수의 모수가 작으니 개발 건당 요금이 더 높은 일종의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된 그런 정책이었던 셈인데요. 이것이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요금제가 되었어요. 설치 횟수당 요금이 부과되는 것 자체도 부담인데 심지어 더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처음 이 요금제가 도입됐을 당시에 지불 금액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게이머 한 명이 게임을 한 번씩만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팀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개의 기기에서 게임을 설치해 놓기도 하고요. 게임의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 게임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빈번하죠. 또 한 번 클리어한 게임을 용량 관리 목적으로 삭제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서 다시 다운로드해 플레이하는 경우도 많고요. 게임 제작사는 게임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일회적인 매출을 올립니다. 게이머가 게임을 구매하고 나면은 이를 삭제하고 재설치한다 해서 다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운로드 건수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된다? 이론상 게임을 삭제하고 재설치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게임을 판매해 얻은 수익보다 런타임 요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온 셈입니다. 막말로 개발사의 억하심정을 품은 누군가가 게임의 삭제 및 재설치를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봇이라도 만들어서 이를 대규모로 운영하면 제작사에게 재정적 테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게임업계의 반발은 그야말로 극렬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돈독이 오르면 이 같은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어요. 엄청난 반발을 마주한 유니티는 얼마 가지 않아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런타임 요금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런타임 요금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2023년 9월 12일이었는데요. 불과 열흘 후인 2023년 9월 22일에 유니티는 새로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들은 유니티 퍼스널이 계속해서 무료 요금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유니티는 약속대로 런타임 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변경하고 금액 자체도 대대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유니티 6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들 중 지난 12개월 동안 기록한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고 출시 이후 100만 건 이상의 상호작용 횟수를 기록한 게임만이 런타임 요금제의 대상이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또한 런타임 요금은 게임 제작사가 올린 매출의 2.5%를 초과하지 않게끔 그 상한선도 설정됐고요. 더불어 존 리키텔로 CEO는 CEO직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9일 유니티는 리키텔로의 해임 소식을 알렸는데요. 유니티가 당시 개발자들의 반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잘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사과도 하고 요금제도 완화하고 심지어 CEO까지 해임한 유니티였는데요. 그럼에도 이미 돌아서버린 고객들의 마음은 다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임 제작자들 사이에서 유니티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개발자들 사이에선 대거 타일 유니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니티의 자충수도 큰 역할을 했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유니티를 대체할 수 있는 게임 엔진이 존재한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어요. 바로 고도 엔진입니다.
고도 엔진은 아르헨티나의 개발자 후안 리니에츠키와 아리엘 만주르가 개발한 게임 엔진입니다. 고도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픈소스로 무료 배포라는 점이에요. MIT 라이선스를 기반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완전 무료가 보장된 플랫폼이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MIT 라이선스는 아주 관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를 거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라이선스죠. 고도 엔진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이는 사실 그다지 많은 주목을 받은 엔진은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언리얼과 유니티 이 두 거대 엔진의 비중이 워낙 높기도 했고, 또 고도 엔진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등 콘솔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유니티의 런타임 요금제 사태가 벌어진 뒤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을 원했고, 고도는 이들이 찾는 딱 맞는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유니티의 그 런타임 요금표를 패러디해서 고도의 모든 요금은 0달러라는 내용의 이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바이럴 됐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고도 엔진의 개발자 후안 리니에츠키도 전면에 나서서 유니티 기반 개발자들의 이주를 돕겠다고 말하며 타일 유니티에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리니에츠키는 유니티의 새로운 요금제가 발표되고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의 X 게시글을 통해 유니티의 정책을 비판했어요. 그는 과거에 나는 고도는 독자적인 플랫폼이지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유니티 유저들의 마이그레이션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오늘날 상황은 변했다고 말했는데요. 고도 엔진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강제로 쫓겨난 유니티 유저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며, 유니티 사용자의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짧게 요약해 유니티 쓰지 말고 고도로 넘어오세요 라고 대놓고 저격을 한 것입니다. 초기 단계의 고도 엔진은 사용성이나 호환 등에 있어서 여러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런 이슈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 그래픽 렌더링 작업이 필요한 게임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면 사실 고도 엔진이 유니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가고 있죠. 인디게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AAA급 게임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굳이 유니티에 남아있을 이유가 많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의 이탈은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게임 시장조사 업체 게임 디벨로퍼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유니티 엔진을 사용한 신규 게임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어요. 성장세가 둔화된 것인데요. 전년 동기 10% 성장을 기록한 언리얼 엔진 혹은 무려 69% 증가를 나타낸 고도 엔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죠. 물론 유니티 유저의 모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계를 봐야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개발자들 사이에서 고도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니티가 큰 실책을 범한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유저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모든 희망이 다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개발자들이 유니티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도 그 많던 유저 베이스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는 없으니 말이에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사용하던 엔진을 바꾸자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유니티 엔진은 여전히 개발자들 입장에서 사용성이 좋은 매력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또 20만 달러의 매출을 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여전히 무료이기도 하고요. 기업의 주력 제품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떠난 것이었다면 훨씬 더 상황이 절망적이었을 텐데요. 이 기업의 핵심 역량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음과 동시에 수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유니티는 자신들의 경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업 리셋 플랜을 제시했어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유니티는 전체 인력의 약 25%를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죠. 무려 1,800명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외에도 대대적인 사업부 개편 또한 진행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 하드웨어 부품 사업을 접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부서에서도 일부 전략적 계약으로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죠. 유니티는 철수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서 2023년에 2억 8,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정리 해고와 사업 구조 조정이 더해져 유니티는 장기적으로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말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런 유니티의 계획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1분기 실적만 보아도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올해 1분기 유니티가 기록한 매출은 약 4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 감소한 수준입니다. 앞서 말한 전략적이지 않은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또한 순손실은 전년 동기 2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9천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는데요. 해고 등으로 인한 구조 조정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니티는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도 전년 동기 대비 6%에서 7% 매출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유니티의 리셋 플랜은 단기적으로는 매출도 또 수익성도 모두 악화시키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 이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를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니티처럼 장기간 수익화를 실현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턴어라운드를 위해선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보다 과감한 장기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미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주가 하락, 계속된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 매출도 꺾이고 수익성은 더욱 하락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유니티의 주가는 당일 10% 넘게 하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와 구조조정 계획을 다시 처리할 수는 없겠죠. 유니티 입장에서 남은 돌파구는 어찌되었건 이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하는 일일 겁니다. 현재 유니티에서 이 리셋 플랜을 이끄는 CEO는 매튜 브롬버그입니다. 올해 5월에 취임했죠. 브롬버그는 게임업계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인물인데요. 특히 판비리 개발사 진가의 CEO로 있을 당시 기업의 턴어라운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니티인데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수익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니티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매출 증가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 말했는데요. 새 출발을 그리는 유니티의 시도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